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리본실을 이용을 해가지고 귀엽고 깜찍한 미니백을 만들어 볼 거예요. 준비물은 리본실과 이 두꺼운 리본실을 뜰 수 있게 조금 두꺼운 코바늘을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단수 표시린 가위가 필요합니다. 저는 이렇게 반짝반짝 유광 재질인 실버 색상의 리본실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유광인 리본실의 특징은 대부분의 리본실이 뒷면은 무광이에요. 리본실 같은 경우는 넓기 때문에 코바늘 뜨개를 할 때 조금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실을 떠주는 게 좋은데요. 저는 유광 부분이 더 마음에 들어서 실을 접을 때 유광이 보이게끔 이렇게 반으로 접으면서 진행을 하도록 할 겁니다. 일단 좀 대충 반으로 접어준 다음에 실의 끝부분을 가지고 왔고요. 이 실을 손바닥 위에 올린 다음에 새끼손가락 사이로 감아서 이 검지 위로 들어 올리고, 그리고 엄지랑 중지로 실의 요 긴 부분, 꼬리실이랑 이어진 이 부분을 잡아줍니다. 요렇게 실을 잡아주시면 되고요. 이제 코바늘을 가지고 와줍니다. 코바늘로 요 앞에 있는 실의 뒤로 크로스한 다음에 이 실을 앞으로 살짝 들어줍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공간이 생기게 돼요. 이렇게 들어준 상태에서 바늘을 내 쪽을 보게 하고 바닥으로 콕 찍습니다. 바늘에 실이 한번 감기게 되었는데 이 교차된 지점을 중지랑 엄지로 이렇게 잡습니다.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바늘을 다시 이 앞에 있는 실 위로 올린 다음에 뒤로 걸어서 한번 걸어주고요. 건 상태에서 원래 바늘에 감겨있던 사슬 사이로 빼줍니다. 빼주실 때 이 바늘의 갈고리 부분이 아래를 보게끔 돌려주신 다음에 빼주시면은 더 빼기가 수월해요. 이렇게 빼주셨으면은 요 실은 양쪽을 당겨줍니다. 당겨줬으면은 매듭이 하나가 생기게 돼요. 얘는 바닥코는 아니고요. 코바늘의 시작을 알리는 매듭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제 바닥코를 만들어 줄 겁니다. 바닥코를 만드실 때는 사슬뜨기로 만들어 줄 건데요. 사슬뜨기는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원래 있던 사슬 사이로 빼가지고 만들어 줍니다. 계속해서 왼손에 실을 이렇게 재정비를 해주고 반으로 접어주고요. 지금 바늘에 걸려있는 요 사슬의 크기는 바늘 두께의 한 1.5배 정도 조금 널널하게 만들어 주시는 게 나중에 만드실 때 편합니다. 너무 타이트하게 만드시지 마시고 이렇게 1.5배 정도의 크기로 늘려주신 다음에 바늘을 요 앞에 있는 실 위로 올려서 눌러서 걸고 원래 있던 사슬 사이로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요 밑에 있는 건 매듭이고 그 위에 V자 모양의 바닥코가 하나가 생겼어요. 얘를 첫 번째 바닥코라고 볼 겁니다. 두 번째도 가줄게요. 두 번째도 동일하게 바늘에 걸려있는 실의 사슬을 넉넉하게 늘려주고 바늘을 실 위로 크로스해서 눌러서 걸고 요 사이로 빼줍니다. 빼주실 때 바늘의 갈고리가 밑에를 보게끔 한 다음에 이렇게 쏙 빼줘요. 그러면 두 번째 V자, 두 번째 바닥코가 생겼습니다. 세 번째 바닥코도 가볼게요. 바늘에 걸고 빼주기. 네 번째 걸고 빼주기. 다섯 번째 걸고 빼주기. 이렇게 바닥코를 만드시면은 V자가 보이게 되는데요. 원래 여기 맨 처음에 묶었던 매듭은 제외를 하고 V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V자가 보이게 됩니다. 바닥코를 8개까지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8번째 걸고
빼고. 그러면은 저는 지금 바다코를 8개를 만들었어요. 보시면은 매듭이 여기 있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개를 만드셨으면은 이제 바다코는 끝이 났습니다. 이제 바다코를 기준으로 이 가방의 옆면을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저는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바다코에다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표시링을 가지고 왔고요. 지금 바늘에 걸린 애 말고 그 밑에 있는 V자가 8번째 바다코인데요. 이 V자의 오른쪽이 걸리게끔 찔러줄 겁니다. 찔러서 걸어줍니다. 그러면은 마지막 바다코에 표시가 되었고요. 우리는 이제 한길 긴뜨기를 해가지고 이 가방의 옆면을 높여줄 거예요. 한길 긴뜨기는 기둥코 3개를 먼저 만들어주고 시작을 해야 돼요. 기둥코는 단순히 사슬뜨기 기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까 바다코 만드는 거와 동일하게 바늘을 요 실 위로 얹어서 눌러서 걸고 사슬 사이로 빼줍니다. 그럼 하나를 만들었죠? 2개 더 만들어 줄게요. 2번째, 3번째. 이렇게 V자 3개를 만들었어요. 지금 이 3개는 이 마지막 바다코의 기둥입니다. 모든 바다코에다가 기둥을 만들어 줄 건데요. 지금 마지막 바다코에는 이 3개의 사슬로 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바로 다음 그 밑에 있는 7번째 바다코에다가 기둥을 만들어 줘야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한길긴뜨기 기법이 나옵니다. 한길긴뜨기는 일단 바늘을 실에 한번 걸고 그리고 바다코에 찔러줄 건데요. 표시링을 한 데는 이 3개의 사슬로 이미 기둥이 만들어졌으니까 그 밑에 있는 7번째 바다코에 찔러줄 겁니다. 이때 찌르는 위치가 중요한데요. 보시면은 옆 V자가 있는데 이 V자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실만 걸리게끔 찔러줍니다. 지금 바늘에는 한번 실이 감겨져 있고요. 이 V자에 이 왼쪽 실만 걸리게 이렇게 찔러줘요. 이때 다시 또 걸고 방금 찌른 사슬 사이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러면은 3줄이 되어요. 3줄이 되었을 때 걸고 2줄만 빼주고 걸고 2줄만 빼줍니다. 그러면은 지금 7번째 바다코에 기둥을 만들게 된 거예요. 아까 전에 우리 사슬뜨기 3개를 해가지고 이 마지막 바다코, 8번째 바다코에다가 기둥을 만들어줬죠? 그 밑으로 내려가서 7번째 바다코에다가 기둥을 만들어줬습니다. 바다코를 기준으로 우리는 1층을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1층의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1층의 첫 번째 코는 사슬 3개로 만든 기둥이 첫 번째 기둥이었으니까 위에다가 표시를 해줄 거예요. 바늘을 이렇게 들어서 보시면은 지금 V자가 이렇게 있고요. 얘는 2번째 기둥이고 그 밑에 있는 V자. 이 V자 말고 이 밑에. 여기가 첫 번째 코니까 이 V자의 오른쪽 실에만 이 표시링을 걸어줄게요. 그러면은 지금 마지막 바다코 위에 올라온 기둥이 1층의 첫 번째 기둥이 되었다라고 표시를 해준 겁니다. 다음으로는 6번째 바다코에 왼쪽에다가 또 기둥을 만들어줘야겠죠? 이때 좀 리본실이어가지고 잘 안 보이게 돼요. 이럴 때는 지금 몇 번째 바다코에 기둥을 만들 차례인가를 파악을 한 뒤에 아래에서부터 바다코를 찾아주시면 돼요. 8번째 바다코에 기둥 만들었고 7번째 바다코에 기둥 만들었으니까 6번째 바다코에 기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이 매듭을 기준으로 6번째 바다코를 찾아 올라가면 돼요. 첫 번째 바다코 V자,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그 위에 6번째가 있어요. 이 6번째 바다코 왼쪽에다가 찔러가지고 한길긴뜨기 기둥을 만들어주시면 돼요. 일단은 한길긴뜨기를 하기 위해서 바늘에 실을 한번
걸어줘야 해요. 건 상태에서 6번째 바닥코 왼쪽에다가 찌릅니다. 한 줄만 걸리게끔 찌르면은 이때 다시 또 걸고 방금 찌른 사슬 사이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러면은 3줄이 되어요. 3줄이 되었을 때 걸고 2줄만 빼주고 걸고 2줄만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또 한길긴뜨기 기둥이 생겼어요. 그 다음 코로 가줄게요. 지금 5번째 바닥코의 V자에다가 찌를 차례이니까 여기 하나, 둘, 셋, 넷, 5. 5번째 바닥코의 왼쪽 실만 걸리게끔 찔러주면 됩니다. 실은 왼쪽 실로 계속해서 반으로 접어주시고요. 걸고 찌르고 걸고 빼고 3줄일 때 걸고 2줄만 빼고 걸고 2줄만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4번째 기둥도 완성이 되었어요. 다음은 어디일지 여러분들 예상이 되시죠? 그 밑에 있는 V자에 왼쪽 실만 걸리게끔 찔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V자가 쭈르륵 있으니까 여기까지 첫 번째 바닥코 얘의 왼쪽까지 떠주면 됩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실을 걸고 그 다음은 얘 차례죠? 지금 그 위에는 기둥이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그 밑에 차례인 거예요. 실을 한번 건 상태에서 찌르고 걸고 다시 또 사슬 사이로 빼와 줍니다. 그러면은 3줄이 있게 되는데 3줄이 있을 때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줍니다. 다시 또 걸고 찌르고 왼쪽 실 한 줄만 걸리게 찔러줘야 돼요. 보시면 이렇게 V자가 있는데 이 왼쪽 실만 걸리게 톡 찔러준 다음에 걸고 빼와줍니다. 그러면은 3줄이 되죠? 3줄이 되었을 때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줍니다. 계속해서 왼손으로 이 실을 반으로 접어주시면 뜨기가 편해요. 또다시 그 밑에 있는 V자 얘죠? 보시면 이 V자 이게 2번째 바닥코인데 이 V자의 왼쪽에 걸리게끔 일단 바늘에 실을 걸고 이 왼쪽 한 줄만 걸리게 찔러주고 걸고 빼줍니다. 3줄일 때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고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바닥코 지점에 왔어요. 첫 번째 바닥코 밑에 있는 매듭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첫 번째 바닥코에도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걸고 왼쪽 실에만 걸리게 찔러서 걸고 빼주고 3줄일 때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고 그러면 지금 한쪽 면에 1단이 완성이 되었어요. 우리는 가방이니까 양쪽 면이 있겠죠? 지금 이 부분이 바깥면입니다. 우리가 만든 부분이 바깥면이고 한쪽 면만 완성이 되었어요. 바닥코를 기준으로 그 반대편도 만들어 줄 건데요. 이게 반대편을 만드실 때 여기 가운데 부분이 있잖아요. 이 가운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기 위해서는 한길긴뜨기를 하나씩 더 만들어 줄 겁니다. 즉, 첫 번째 바닥코에다가 방금 만든 한길긴뜨기 1개를 포함을 해가지고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지금 이미 1개를 만들었으니까 2개를 더 만들어 줄게요.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보여요. 이 구멍에다가 찔러 줄 겁니다. 일단 실을 한번 걸고 나왔던 동일한 이 큰 구멍에다가 넣어주고 실을 걸고
빼오면은 세 줄이 되죠. 세 줄이 될 때 걸고 두 줄 빼고 걸고 두 줄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바닥코에 2개가 완성이 되었는데요. 총 3개를 만들어 줄 거고요. 바늘을 찌르는 구멍은 동일합니다. 지금 기둥이 나왔던 이 동일한 구멍에다가 찔러 줄 거예요.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동일한 구멍, 이 동일한 구멍에다가 찌르고 걸고 뺄 때 3줄이면 또다시 걸고 두 줄 빼고 걸고 두 줄 빼줍니다. 자, 그러면 지금 첫 번째 바닥코, 이 첫 번째 커다란 구멍에다가 총 3개의 기둥을 만든 거예요. 보시면은 이렇게 큰 구멍들이 있어요. 지금 여긴 첫 번째 바닥코였고 이 반대편 기둥이 나왔던 구멍, 반대편 기둥이 나왔던 구멍, 여기다가 동일하게 찔러줄 겁니다. 지금 요 위에 있는 큰 구멍은 첫 번째 바닥코였고 여긴 3개를 만들었으니까 이제 끝났고요. 그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을 걸고 찌를 때 그 밑에 있는 구멍에다가 찌르고 그리고 이 지금 꼬리실은 그냥 단순히 이 실 위에다가 올려주시면 돼요. 하고 걸고 빼오면은 3줄이 있죠. 3줄이 있을 때 걸고 2줄만 빼고 걸고 2줄만 빼줍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있는 기둥의 반대편이 완성이 된 거예요. 그 옆으로 넘어가서 이 기둥의 반대편을 만들어줘야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기둥이 나왔던 동일한 구멍, 지금 이 기둥이 나왔던 구멍이 보이거든요. 여기를 찔러가지고 만들어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동일한 구멍을 찾아서 방금 여기 만들었으니까 그 밑에 있는 구멍, 이 기둥이 나왔던 구멍에다가 찔러서 걸고 빼옵니다. 그럼 3줄이 있죠? 3줄이 있을 때 걸고 2줄만 빼고 걸고 2줄만 빼줍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기둥도 반대편 기둥이 생긴 거고요. 그 옆에 있는 애도 동일하겠죠? 나왔던 구멍에다가 찔러줄 거예요. 여기 바늘에 실을 걸고 기둥이 나왔던 동일한 구멍에다가 찌르고 걸고 빼옵니다. 그러면 3줄이죠? 이렇게 바늘에 3줄이 걸렸을 때 2줄만 빼고 2줄만 빼고 이렇게 마지막 바닥코에 그 직전 기둥의 짝꿍까지 만들어주시면 돼요. 지금 아래에 있는 기둥들이 나왔던 동일한 구멍이 보이시죠? 여기다가 찔러주시면 돼요. 바늘에 실을 한번 걸고 이 꼬리실은 그냥 뒤에다가 두시고 여기 동일한 구멍에다가 찔러서 걸고 빼오면은 3줄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고 걸고 찌를 때 그 밑에 있는 기둥에 나왔던 구멍, 동일한 구멍에다가 찌르고 걸고 빼고 이 정도 왔으면은 이 꼬리실은 조금 잘라주셔도 돼요. 우리 맨 처음에 만들었던 꼬리실을 잘라주겠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 바닥코까지 왔습니다. 이 마지막 바닥코에는 이미 사슬뜨기 3개로 기둥이 하나가 있죠? 우리는 이 마지막 바닥코에 총 3개를 만들어 줄 거예요. 우리 이쪽 반대편에도 3개를 만들었으니까 여기에도 3개를 만들어야겠죠?
마지막 바닥코에 이미 한 개가 있으니까 지금 코 표시한 데 동일한 구멍에다가 2개를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줄게요. 일단 요 단수 표시링 한 거는 이제 빼고요. 표시링을 했던 구멍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2개를 더 추가를 해줄게요. 일단 실을 걸고 요 구멍에 찌르고 걸고 빼면은 3줄이죠? 이때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줍니다. 마지막 한 개도 동일한 구멍에다가 찌르시면 돼요. 실을 한번 걸고 동일한 구멍에다가 찌르고 걸고 빼옵니다. 그럼 3줄이죠? 이때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고 그러면은 지금 양 사이드는 3개씩 기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둥을 다 만든 상태에서 이제 빼뜨기를 해가지고 1층을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빼뜨기를 하실 때 1층의 첫 번째 코, 여기 V자가 있는데 이 V자 사이로 바늘을 찌를 거예요. 이때 요 V자 사이에 이렇게 실들이 있는데 이 실들을 헤집어서 찔러서 한 줄만이 아니라 그 안에 실까지 찔러줬죠. 이렇게 2줄이 걸리게끔 찌른 상태에서 걸고 빼고 원래 있던 애도 그냥 빼줍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해줍니다. 이렇게 빼뜨기를 했다면 1층이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제 2층으로 가줄게요. 2층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기둥은 사슬뜨기 3개를 해가지고 만들어줄 거예요. 사슬뜨기는 바늘을 실 앞으로 걸고 빼주기 걸고 빼주기 걸고 빼주기 그러면은 지금 사슬 3개가 완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사슬뜨기 3개를 해가지고 2층의 첫 번째 기둥을 완성을 했어요. 저는 2층의 첫 번째 기둥에다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하나, 둘, 셋, 세 번째 V자 오른쪽에다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2층에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했어요. 지금 보이시는 이 바늘 바로 밑에 있는 V자가 2층의 첫 번째 기둥이고 그 맨 위에다가 표시를 해준 겁니다. 한길긴뜨기에서는 이렇게 3개의 사슬이 하나의 기둥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요 지금 첫 코 표시했던데 여기에 그 위에 올라가는 기둥이 되는 거예요. 이 첫 코에는 기둥이 하나 올라왔으니까 그 옆에 있는 V자, 이 V자 위에다가 기둥을 올려줄게요. 그 기둥은 그 밑에 있는 기둥이랑 짝꿍이겠죠. 동일하게 한길긴뜨기 기법으로 해주실 건데요. 바늘에 실을 걸고 1층에 첫 코 표시링 한 대 말고 그 위에 있는 V자, 이 V자에서 오른쪽 실, 이 오른쪽 실만 걸리게 찔러줍니다. 그리고 실을 걸고 가지고 와줘요. 그러면 3줄이 되는데요. 이때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고 이제 요 밑에 있는 1층에 첫 코 표시링은 빼주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2층에 두 번째 기둥이 완성이 되었고요. 보시면은 이 위에 쭉 V자가 이렇게 줄지어서 있어요. 이제 이 모든 V자의 오른쪽 실에만 걸어가지고 한길긴뜨기를 계속 만들어줄 거예요. 지금 여기에 만들었으니까 그 위에 올라가서 이 V자 코에다가 만들어줘야 되고요. 실을 찌를 때는 이 오른쪽 실만 걸리게끔 찔러주시면 됩니다. 일단 실에 한번 감고 찌르실 때 이 V자인데 오른쪽 실만 걸리게끔 찔러줍니다. 그리고 걸고 앞으로 가지고 와줘요. 그러면 3줄이죠? 3줄일 때 걸고 2줄 빼고 걸고 2줄 빼고
이제는 모든 V자에다가 한길긴뜨기를 올려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헷갈리는 게 없고요. 대신 여기 마지막 부분에서 지금 첫 코 표시한 데, 이 첫 코 기둥이 있고 우리 처음에 빼뜨기 했던 부분이 있어요. 빼뜨기 했던 부분에는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직전까지 떠주셔야 되고요.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 첫 코 표시한 데 기준으로 하나, 둘, 3개 건너뛰고 4개 빼뜨기 코까지 건너뛰고 5번째 있는 애까지 기둥을 만들어 주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저는 이 V자들을 쭉 따라가지고 만들어주고 올 건데요. 지금 이 코너부가 조금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일단은 여기 있는 일자로 된 부분, 여기 V자의 오른쪽에만 기둥을 계속 올려주고 올게요. 지금 여기까지 만든 거고 그 다음 V자는 여기에 있습니다. 걸고 요 V자의 오른쪽 실만 걸리게 찌르고 걸고 빼고 지금 기둥을 쭉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코너 부분에 V자가 조금 잘 안 보여요. 그럴 때는 이렇게 코너 부분을 펴가지고 V자를 보이게끔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면은 V자가 이렇게 있죠. 오른쪽 실, 이 오른쪽 실이 걸리게끔 찔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돌아가서도 무조건 V자의 오른쪽 실만 걸리게끔 쭉 떠주시면 됩니다. 그럼 계속 떠보도록 할게요. 실을 걸고 그 다음 V자 얘죠? 얘의 오른쪽 실만 걸리게. 그 다음 V자도 여기에 있죠. 오른쪽 실만 걸리게. 여기 있는 코너도 주의를 해주시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코 표시한 데 기준으로 4개는 건너뛰셔야 돼요. 지금 첫 코 표시한 데 여기 있고 그 밑에 두 번째, 세 번째까지 기둥코에서 빼야 되고 이 빼뜨기 코도 빼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하나, 둘, 셋, 4개를 한길긴뜨기를 하시면 안 되고 그 직전까지 뜨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여기까지 했으니까 하나, 둘, 2개가 남았죠? 이 2개에도 한길긴뜨기를 떠주고 오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지금 마지막 코까지 한길긴뜨기를 떠줬어요. 첫 코 표시한 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는 건들지 않고 그 직전까지 한길긴뜨기를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 기둥까지 올렸으면은 아까와 동일하게 빼뜨기를 해가지고 2층을 마무리를 해줄 거예요. 지금 빼뜨기를 하기 전에 지금 보시면은 보고 있는 이 부분이 바깥면입니다. 그래서 바깥면이 밖으로 나올 수 있게끔 뒤집어 줄 겁니다. 지금 살짝 말렸는데 이 부분을 눌러가지고 이렇게 뒤집어 줍니다. 지금 뒤집어 준 것밖에 한 게 없어요. 그러면 지금 바늘이 여기에 있고 첫 코 표시한 데가 여기에 있고 긴 실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해줄 건데요. 빼뜨기를 할 때 동일하게 지금 첫 코 표시한 데 여기다가 바늘을 찔러줄 건데요. 찌를 때 이 안쪽에 있는 실을 사이를 통과할 수 있게끔 비집고 찔러서 첫 코를 찔렀을 때 2줄이 걸리게끔 찔러줍니다. 그러면 바늘에는 총 하나, 둘, 셋, 3줄이 있죠? 이때 실을 한번 걸고 이 2줄에도 빼주고 이 3줄에도 빼줍니다. 그러면 빼뜨기 완료. 이렇게 빼뜨기를 하면은 이제 2층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제 3층을 가줄 겁니다. 뒤집었다고 헷갈리실 필요가 없는 게 지금 보고 있는 부분 기준으로 위에 있는 V자, 이 V자의 오른쪽 실에만 걸어가지고 한길긴뜨기를 쭉 해주면 돼요. 일단 우리 한길긴뜨기의 첫 번째 기둥은 3개의 사슬뜨기로 해주기로 했죠? 그러니까 사슬뜨기 3개를 해주겠습니다.
지금 빼뜨기로 마무리를 한 상태에서 바늘을 실 앞으로 크로스해서 걸고 빼주고 걸고 빼주고 마지막 사슬 걸고 빼주고 이게 3층의 첫 번째 기둥입니다. 지금 첫 코 표시한 데가 여기에 있는데 이 첫 코 표시한 데의 기둥을 이걸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첫 코 표시한 데를 지나서 그 위에 있는 V자부터 한길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이 V자 기준으로 오른쪽에만 찔러줄 거예요. 일단은 지금 3층에 첫 번째 코에다가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보시면 지금 사슬뜨기 하나, 둘, 세 개가 있죠? 이 세 번째에다가 첫 코 표시를 해줄 거고요. 오른쪽 실에만 한 줄 걸어줍니다. 아래 2층 첫 코 표시한 데는 이제 이 기둥으로 대체를 할 거고 그 위로 올라와서 이 첫 코 표시한 데 말고 그 위로 올라와서 이 V자의 오른쪽에 찔러가지고 한길긴뜨기를 만들어 줄게요. 걸고 오른쪽 이 오른쪽만 찔러서 걸고 빼고 그럼 세 줄이 있을 때 걸고 두 줄 빼고 걸고 두 줄 빼고 지금 이 기둥을 만든 거예요. 그 옆으로 넘어가서 그 다음 V자에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제 이 아래에 있는 첫 코 표시 링은 빼주셔도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 V자의 오른쪽을 쭉 따라가지고 또 끝까지 만들어 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 코 표시 링 한 대를 포함을 해서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한길긴뜨기 해주시면 안 되고 그 직전까지 떠주겠습니다. 여기 코너 부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펼쳐가지고 V자 보이면 오른쪽에다가 떠주시면 돼요. 보시면은 이제 저는 3층에 모든 기둥을 만들어줬어요. 지금 첫 코 표시한 데 기준으로 하나, 둘, 셋, 4개까지는 안 만들었고요. 그 직전까지 떠줬습니다. 그러면은 다시 또 빼뜨기를 해가지고 3층을 마무리를 해줄게요. 빼뜨기는 이 첫 코 표시한 데 V자 사이로 찌를 거고요. 이 V자 사이로 찌르는데 안에 있는 실까지 깊게 찔러서 두 줄이 걸리게끔 보시면은 두 줄이 걸렸죠. 두 줄 걸리게끔 찌르고 걸고 빼고 빼면은 빼뜨기 완성. 3층이 완성이 되었어요. 저는 4층까지 떠주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4층도 여기 2층, 3층 만드는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니까 똑같이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4층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빼뜨기로 마무리를 한 상태인데요. 여기에서 가방끈을 만들어 줄 겁니다. 이때 저는 오링을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 반대편에는 오링으로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빼뜨기를 한 상태에서 사슬뜨기를 해가지고 가방끈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슬뜨기는 단순히 바늘을 실 앞으로 가지고 와서 걸고 빼고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 주시면 돼요. 걸고 빼고 가방끈을 만드시는 코는 조금 짱짱하게 이 바늘에 걸린 사슬의 너비가 너무 넓지 않고 좀 짱짱하게 만들어 주셔야지 가방끈은 더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 바늘에 실이 딱 붙은 상태에서 걸고 조금 힘이 들더라도 이 상태에서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예쁜 모양이 나옵니다. 이렇게 가방끈을 연장을 하시면 되고요. 원하시는 길이만큼 가방끈을 쭉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V자가 예쁘게 쌓이게끔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걸고 빼고 지금 좀 타이트하게 만들고 있어서 힘이 조금 드는데 조금만 힘을 내주세요.
이렇게 가방끈을 계속해서 연장하시면서 중간중간에 이렇게 대서 가방끈을 한번 어깨에도 매보고 크로스에도 해보고 원하시는 길이만큼 연장을 해주시면 돼요. 저는 어깨에 짧게 걸리는 길이만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한 이 정도 길이까지 만들어 줄 거고요. 이제 이 반대편에다가 가방끈을 붙여줄 건데요. 오링을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원하는 길이만큼 가방끈을 쭉 늘려주신 다음에 중간중간에 꼬이는 거 없도록 이렇게 쭉 펴주고요. 가방끈 만들어진 데가 오른쪽, 그리고 이 긴 실 부분, 실뭉치랑 이어진 긴 실 부분을 이렇게 잡으시고 왼쪽에 가지고 오고요. 오링을 가운데로 가지고 와줍니다. 그리고 이 바늘을 오링의 위에서 아래로 찌르고 요 뒤에서 이 긴 실을 한번 감고 앞으로 가지고 와줘요. 그럼 바늘에 두 줄이 걸려 있는데 이때 요 앞에 있는 실을 한번 감고 이 두 줄 사이로 빼줍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제 바늘을 쭉 들어 올려가지고 이제 사슬을 좀 크게 만들어 주고요. 이 사슬을 이제 손으로 조금 길게 늘려줍니다. 그리고 이 사슬이 길게 늘려졌으면은 한 뼘 정도 남기고 이 큰 사슬의 중간을 잘라줘요. 그리고 이 긴 실은 빼줍니다. 이렇게 리본실이 남았는데 얘를 쭉 당겨주고 이 리본실을 오링의 아래에서 위로 한번 통과를 하고요. 그리고 이 가방끈을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한번 감싸주고 이 가방끈 뒤로 한번 돌려서 다시 또 아래로 내려와서 오링 안으로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단단하게 오링에 감기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 뒤에 있는 리본실을 잘 고정을 해줄 건데요. 고정을 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저는 이 리본에 이런 초코 표시링을 이렇게 뚫어가지고 얘를 돗바늘처럼 사용을 해줄 거예요. 이 뒤에 있는 요 사이에다가 표시링에 머리를 넣어가지고 통과를 해주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다른 사슬들에 이렇게 통과를 해가지고 잘 연결을 해줍니다. 저는 한 3, 4번 정도 통과를 하고 묶어주겠습니다. 꽉 묶였으면은 한 번 더 통과를 해가지고 안 보이게끔 숨겨줍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통과를 했으면은 이제 리본은 잘라줄게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안 보이게끔 숨겨줬고요. 이제 이 오링을 이 반대편에다가 한번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가방끈이 여기에 붙어 있는데요. 여기에 정반대에다가 붙여주시면 돼요. 지금 가방끈이 붙어 있는 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양쪽에 이렇게 V자 열이 있어요. 이 V자의 개수를 동일하게 세주시면서 정반대를 찾아주시면 돼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여기가 정반대가 됩니다. 그러면 오링을 이렇게 벌려가지고 오링을 이 V자 두 줄, 이 V자 두 줄이 걸리게끔 껴줍니다. 가방끈이 풀리는 거를 방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실로 조금 꼬매주는 방법이 있고요. 실이 없으면은 본드 같은 걸 살짝 묻혀가지고 붙여주는 것도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가방끈을 연결을 했습니다. 오링으로 연결을 하니까 조금 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요. 접히는 부분들은 리본 안으로 돌려가지고 숨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가방끈 연결은 완료가 되었고요. 저는 조금 더 포인트를 주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리본을 하나 묶어줄 겁니다. 아까 사용하던 리본을 가지고 왔고요. 저는 이 가방끈 부분에다가 리본을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가방끈을 감싸도록 묶어서 길이를 좀 잘라주시고요. 이 가방끈 바로 뒤에 있는 이 사슬,
여기다가 한번 리본을 넣어주고 한번 매듭을 져줍니다. 매듭을 져주고 리본을 묶어줄게요. 제가 리본을 좀 잘 못 묶긴 하는데 신발끈 묶듯이 양쪽에 이렇게 날개를 만들어주고 얘를 이렇게 묶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리본을 하나를 묶어줬고 이 밑에는 이렇게 사선으로 좀 잘라주겠습니다. 좀 언밸런스하게. 그러면은 리본을 묶으니까 더 포인트가 되고 더 귀여운 것 같네요. 그러면 이렇게 저는 완성을 했습니다. 어떤가요? 리본실로 만드는 작은 미니백인데 엄청 간단한 기법으로 이렇게 힙하고 키치한 아이템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장점인 것 같고요. 일단 이 실 색상이 좀 한몫을 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유광으로 빛나는 실버 색상이어서 더 예뻐 보이는 것 같네요. 안쪽에 수납 공간을 보시면은 한 이 정도이고요. 리본실 자체가 조금 부드럽기 때문에 안에 공간이 은근 큽니다. 이렇게 주먹도 들어가고요. 이렇게 좀 잘 늘어나네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만져주면은 다시 네모난 모양이 되고요. 수납 같은 경우는 이런 에어팟, 스프레이, 제가 좋아하는 립스틱, 그리고 공간이 좀 있긴 한데 이런 카드 지갑, 작은 카드 지갑은 들어갈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 버거워 보이지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은근 많은 것들이 수납이 돼서 귀여운 포인트 서브백으로 들고 다니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방끈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숄더백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어깨에 멜 수 있는 길이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방끈 연결을 오링으로 해가지고 조금 포인트를 줬고, 두 번째 포인트는 리본으로 진짜 리본을 묶어가지고 포인트를 줬어요. 저는 이렇게 바닥코는 8코 그리고 4층까지 만들었는데요. 여러분들은 조금 더 크게 만드시고 싶으시면은 바닥코 개수를 늘리셔가지고 가로의 길이를 늘리셔도 되고 층수를 늘리셔가지고 세로로 더 높게 만드셔도 돼요. 그리고 취향에 맞게 크기도 조절을 한번 해보시고요. 이런 리본 포인트나 오링 포인트 아니면은 키링 같은 걸 달아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까지 리본실 가방 만드는 튜토리얼이었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